동영상의 큰 주제가 거짓과 우상이죠. 거짓과 우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동영상을 시리즈로 작성해 보고 있는데요. 사실 그 스팸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스팸 메일. 동영상도 스팸 동영상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것도 이게 상당히 겸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짓과 우상이라는 이 수필집을 홍보하는 것 같아서 조금 꺼려지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보는 이유가 우리 사회에 일반적으로 만연해 있는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짓 내지는 우상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하자면 알지 못하는 것들을 부각시켜서 우리가 알게 함으로써 우리가 알므로써 우리 사회를 보다 더 건전한 사회로 발전시켜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나름의 선의지를 가지고 해보는 겁니다. 자, 거짓과 우상인데 오늘은 영화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알다시피 기생충이라는 영화 때문에 요즘 아주 사회가 상당히 이제 우리 영화 산업이 상당히 고무되어 있죠. 그런데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 문화 사회적 현상으로서 이 영화가 칸이라든지 아니면 오스카상을 받은 것을 똑같이 뭐 고무적인 얘기를 하고 찬양하려고 하면 거짓과 우상이라는 주제를 잡지도 않았겠죠. 여러 사람들이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 것을 폄하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하내동하거나 외부의 시각에만 의존하는 것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사실은 있죠. 말하자면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자존심의 문제. 그 외국에서 상을 주면 좋은 영화고 상을 받지 못하면 나쁜 영화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판단의 기준을 외국에 의존하는가? 이것이 혹시 그 문화적 사대주의가 아닌가라는 거죠. 기생충이 상을 받으면 대단히 좋은 영화고 상을 받지 못하면 좋지 않은 영화인가요? 안 그렇지 않습니까? 뭐 상을 받든 안 받든 그 영화는 본질적으로 어떤 작품성을 가지고 있는 게 맞다 이거죠. 이제 관심들도 없다가 어디서 유럽에서 아니면 미국에서 이렇게 상을 받아오면 대단한 영화가 되는 이 현실이 사실은 좀 안타깝다는 거죠. 어느 당에서는 이 영화를 폄하하다가 상을 받으니까 갑자기 그 폄하했던 내용을 취소해버리는 어떤 이런 해프닝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만은, 자, 이런 문제를 한번 얘기해보자는 겁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왜 상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나름대로 찾아봤습니다만은 저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제 개인의 문화적 수준, 영화를 이해하는 문화적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죠. 이해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선에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한번 이렇게 구성해 보는 거죠. 기생충의 큰 주제는요, 봉준호 감독이 얘기했듯이 빈부격차의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건 뭐 크게 이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빈부격차의 사회적 문제,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가 내포한 어떤 구조적인 문제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서 어떤 사회적 현상을 지적하는 것으로 영화에 소임을 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자, 이 자본주의의 문제를 지적한 이 영화가 사실 자본주의의 어쩌면 최상의 꽃을 피우고 있는 미국에서 상을 받았다는 것, 오스카 상을 받았다는 것도 사실 좀
우스운 얘기이긴 합니다. 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나 봉준호 감독의 영화는 뭐 살인의 기억부터 시작해서 살인의 추억인가요? 부터 시작해서 설국열차부터 시작해서 이게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를 아주 깊이 다루고 설국열차 같은 경우에도 신분상승의 문제를 굉장히 델리케이트하게 깊게 터치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그닥 큰 감동을 받지 못했던 것은 상당히 그로데스크하다 그래야 되나, 상당히 우울감을 많이 느끼죠. 그 영화의 끝장면에서 그냥 그 살인이 일어나고 뭐 어떤 행편에서 난장판이 되어버리는, 물론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대한 찬미들을 많이 봅니다. 뭐 아주 델리케이트하다, 치밀하다, 암시가 있다, 그 아주 세밀하다, 뭐 이런, 아니면 복선을 깔고 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지역적이고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큰 주제가 가지고 있는 내포하는 문제들 말이죠. 큰 주제가, 그 영화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 큰 주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공감을 갖느냐의 문제인데, 뭐 이런 것들은 뭐 기생충이 탁월한 영화인 10가지 이유를 찾아와도 잘 공감이 안 간다. 영화제는 알다시피 그 이태리의 베니스 영화제가 무솔리니 정권에서 만든 영화제이고, 여기에 대해서 대항해서 유럽이 자존심을 나름대로 갖기 위해서 프랑스가 칸 영화제를 만들고 독일이 베를린 영화제를 만들었다. 그래서 뭐 황금 곰상이니 황금 사자상이니 아니면 종려상이니 황금 종려상이니 이렇게 이제 유럽의 큰 3대 영화제도,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이 나름대로 자존심을 갖기 위해서 이제 아카데미상, 오스카상을 만들었는데 90몇 년 동안 그 미국 외의 작품에는 제대로 상을 주지도 않다가 이번에 이제 봉준호 감독이 받게 되었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봉준호 감독이 그 오스카상 이걸 로컬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굉장한 자존심이죠. 그건 당신들끼리의 잔치 아니었냐 이 말이죠. 그런 봉준호 감독에게 상을 준 것은 의미 있다고 보여지는 건데, 자, 이 영화 제가 주는 상의 의미가, 그 우리가 이창동 감독이 그 밀양이라는 영화로 여우주연상 전도연이가 받았나요? 이 영화는 상당히 감명 깊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독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었거든요. 인류 다수가 인류 보편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문제제기, 기독교의 교리에 대한 문제제기, 기독교 교리에 대한 사회적 기준에 따른 혹은 인문적 기준에 따른 문제제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결국은 자기 아들을 납치해서 죽인 학원 원장에 대해서, 그 원장에 대해서 도저히 내면에 심리적으로 용서를 하지 못하다가 이제 교회를 나가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원수죠, 말하자면 그 남편도 잃고 오직 아들 하나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전도연이가, 이 아들이 납치되어서 살해됐기 때문에 그 아들이 다니던 학원의 원장에 대해서 얼마나 큰 원한을 가졌었겠습니까? 결국 이제 기독교의 이제 교리를 받아들이고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함으로써 이제 그 흉악범을 용서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이제 찾아가죠. 감옥을 찾아갑니다. 감옥을 찾아가서 면회를 갔는데, 이 그 감방 안에 있는 이 학원 원장, 말하자면 유괴범이죠.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너무 평온하고 행복한 얼굴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전도연이가 무너지죠.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느냐. 이것이 큰 어떻게 우리에게 많은 여운을 남깁니다. 도대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뭘까라는 것이죠. 이런 주제, 그 다음에 이제 그 황금
상을 받은 영화 중에서 온 바디 온 소울, 제가 뭐 이런 그 영화제에서 상 받은 영화들을 별로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온 바디 온 소울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헝가리의 감독인데, 이 헝가리 감독이 아리코 아리코 테너의 이 베를린 영화제 황금 곰상을 받았는데, 일리코 에네디입니다. 일리코 에네디의 헝가리의 그 감독인데 여자입니다. 18년 만에 처음 내놓은 영화가 이 상을 받았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낍니다. 그 온바디 온소울이라는 그 이 주제가 우리는 같은 꿈을 꾼다라는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됐는데 상당히 번역이 좀 애매모호하게 되죠. 온바디 온소울이라는 얘기는요, 영혼과 육체의 문제를 델리케이트하게 굉장히 그 터치하고 있죠. 이것도 큰 암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의 문제, 이것도요 인류 보편적 아주 그 본질적인 질문이죠. 우리가 이제 사랑을 얘기할 때 육체적 사랑을 제어한 영혼적 사랑이 가능한가의 문제,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육체적인 어떤 관계를 맺어도 아무런 감흥을, 그러니까 이게 그 육체적인 어떤 뭐랄까요, 쾌락이라 할까, 이걸 느끼지를 못하죠. 그런데 남자는 끝없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남자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육체적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이 문제를 풀지 못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마지막에 끝나는 장면도 그 남자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육체적 관계를 갖지만 결국 공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마는데요. 그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과연 이 사랑이라는 것의 정체 실체가 뭐냐, 이 개념 정립하는 게 이런 영화가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영어로는 know라고 하죠. know의 어원이 뭐냐면은 야다, YAD, 야다인데 이게 이제 라틴어로 이게 성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죠. 성적인 관계를. 그래서 뭔가 사람과 사람 간에 깊이 알기 위해서는, 남녀 간에 깊이 알기 위해서는 성적인 관계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떤 언어적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이런 언어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요 아주 그 깊이 다루고 있는, 그다음에 이 여주인공은 정말 지능적으로는 우수해요. 남자가 몇 번 만났을 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컴퓨터 메모리 칩처럼 다 기억하고 있는데, 단지 그 지능적인 문제가 아니라 몸의 문제에 있어서 도대체 이게 안 되는 거죠.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영화에 보면 이 주인공들의 직업이 뭐냐면은 토살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에요. 토살장에서 죽어가는 소들의 그 공한 눈망울도 자꾸 보여줍니다. 여러 가지를 암시를 하고 있죠. 사실 이 구조주의라는 건요, 구조주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참 이 구조주의에 대한 또 거짓과 우상의 얘기를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말 이게 하나의 생명이 식품으로 이용되고 있는 문제도 상당히 깊게 타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자체를 하고라도, 그래서 이런 좀 그 문제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뭐 상을 이제 말하자면 유럽과 그 미국을 휩쓰는 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문화의 우수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문화는 원래 우수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이성균이라는 배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스카의 벽을 넘은 게 아니라 오스카가 우리의 벽을 넘었다. 최소한 또 이런 자존심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결국은 오스카가 우리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가 오스카라는 이 시험대를 통과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주체가 누구냐의 문제이죠. 그래서 그 민족적 자존심, 남이 알아주지 않는 민족적 자존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화들이 내포하고 있는 여러 가지 포텐셜한 어떤 에너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다시 재음미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조금 더 사족이 됩니다만은 이런 거죠. 우리 지금 우리 문화가 융성해 가고 있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아이돌 그룹들이죠. 아이돌 그룹. 아이돌 그룹들이 이렇게 상당히 음, 그 뭔가 인기를 얻고 있죠. 근데 이 아이돌 그룹조차도 왜 그럴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혹은 한류 문화라 그래서 한국 드라마들이 외국에서 상당히 각광을 보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본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문화라는 것은요, 하루 이틀에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축적된 그 사회, 그 민족, 그 국가의 그 어떤 아주 기본적인 사상과 기본적인 사유와 기본적인 생활 습관과 이 공통된 관습들에서 차츰차츰 생겨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세계인들의 관심, 글로벌한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 결국은 우리 한민족, 우리 스스로에게 내재된 문화적 영향이 상당히 깊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기생충이 절대로 하찮은 영화라는 얘기는 아니고, 기생충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것에 대한 좀 자존심을 지켜가는 것, 그래서 보다 더 우리적인 것을 찾아가는 게 옳지 않겠는가라는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